네, 대받고 싶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네. 오늘 너무 추웠는데 오시는 데는 별 무리 없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148만 원으로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이 삼성전자가 계속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볼 때는 과연 이제 삼성전자냐 아닌 비삼성전자냐로 이제 그 양갈래로 네.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방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종가 148만 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 고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149만 8천 원, 거의 뭐 150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아주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났었죠. 지금 현재 그 뭐 시장에 더욱더 그 삼성전자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어떤 그 법원에서의 최종 심리 부분, 1심 관련한 최종 심리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 뭐 애플과 삼성 간의 미국 법원, 결국은 뭐 좀 저런 부분이었죠. 배심원 판결 산정 가액 자체가 조금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삼성과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 간의 어떤 그 법원 판결 소송이 불거졌던 그 시점 8월이었습니다. 그 8월 이후에 주가의 흐름, 삼성전자의 흐름과 애플 컴퓨터의 흐름 좀 돌아보면요. 그 법원 판결 부분 아무래도 그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해서는 한 1조가 넘는 그런 판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행보 부분, 크게 엇갈리는 부분 나타났었죠.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그 지난 8월 이후에 애플 컴퓨터의 주가 흐름, 그 이후에 애플 컴퓨터는 한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16%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를 놓고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나 미국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CNBC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권 관련 마켓와치라든지 증권 관련 보도 기사들 지금 종합을 해보면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애플 컴퓨터를 혁신의 대표 주식이 아니라 이제 그 가치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애플이 혁신을 이뤘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애플의 주가가 고성장, 소위 말하는 PER을 사는 주가가 아니라 PER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접어두고 이제부터 잘못하면 또 PBR 근거로 만들어지는 그 주가로도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PER, PBR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었죠. 이제 제2의 혁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 8, 9월, 지난 한 5월 정도부터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을 롱하고 삼성전자를 숏하라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플 컴퓨터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거 한 2달여 전부터는 애플 컴퓨터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의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의 12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더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안 나가느냐, 이에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애플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상승은 애플과의 소송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배상액이 줄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잡스티커로 불렸던 멀티터치 네. 스크린 쪽에서도 조금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요. 예전에는 이 삼성과 애플이 주가가 동조화 현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대로 애플은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또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네.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삼성전자, 애플컴퓨터 이제 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 엇갈리는 현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냥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 주말 애플컴퓨터 다소한 소폭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내 의문이 많이 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마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 결국은 삼성전자는 시장 마켓쉐어를 가지고 등에 업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켓쉐어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이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애플컴퓨터, 아이폰을 비롯한 전반적인 그 스마트 기기 중에서 애플컴퓨터가 만들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과거 15%에서 지금 현재는 7%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염두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가들이 2013년 우리 시장 내 화두를 스마트라고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2, 3일 전에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2013년 IT 내 화두는 스마트다. 그렇다면 스마트를 바라보는 우리 시장, 과연 이제 선별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마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의 과정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혁신은 애플컴퓨터가 만들어냈다면 진화는 삼성전자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그 부품들 어떤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 우리 앵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모듈 계속 좋은 어떤 그 호평 받고 있고요. 스피커 관련해서도 좋은 호평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좋은 호평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 혁신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애플 이미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그 혁신의 어떤 그 기는 다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이제 키는 과연 진화를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 빠르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을 하면서 발맞춰 나가느냐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모멘텀 내년 상반기에 또 하나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휘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이 휘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떤 그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기능 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격 경쟁력 면이 되겠습니다. 저가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애플 컴퓨터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폰 가격 하향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냥 고가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고가 휴대폰 영역도 있지만 저가 휴대폰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가 휴대폰 영역에서 얼마만큼 이제 그 시장 내에서 많이 잠식을 해내가느냐가 또 하나의 전쟁터가 이제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 시청자들 어떤 변화들이 지금 IT 스마트 내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어떤 진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시장 내에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혁신을 주도해왔던 애플에게도 하나의 과제가 또 새롭게 던져진 듯하고요. 역시 가격 경쟁력 어느 회사가 가져갈 것인지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다들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 4분기 실적도 괜찮은 가운데 이 내년도 또 주가는 어느 정도로 목표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 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7, 8개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결국 평균 목표가가 17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최고 목표가는 지금 2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5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이다 치더라도 한 30% 정도 상승. 근데 분명히
시장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뭐 단기간에 뭐 200만 원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있었던 가장 큰 우려감 부분은 2012년도 3분기가 삼성전자에 있어서 실적 피크다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지금 상승 이전에 조금의 이제 조정 좀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피크다라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사익 더 나아가서는 특허 소송에서 계속 잇따라서 지금 승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 3분기 지난 3분기가 피크가 아니었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부분들 다 종합을 해보면요. 내년 2013년 매출 227조 원으로 올해 2012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28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올해치에 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전망치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피크 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제는 좀 묻혀지는 그런 듯하고요. 영업 실적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 부분 계속 가세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아무래도 12월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어찌 보면은 시장 내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12월 시장 어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12월 시장은 수익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이다라기보다는 만들어놨던 시장을 제대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요. 그 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 대체적으로 뭐 최고 목표가 200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개인적으로 200만 원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한 170만 원은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애플 컴퓨터 대신 지금 삼성전자로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그 목표 주가라는 부분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거. 그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점이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사서 손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만 있을 뿐이지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급상의 논리도 또 한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3분기 실적이 피크다라는 이 리스크까지 깨버리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조금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게요.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만 오르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에도 조금 금액이 조금 골고루 분배가 돼야지 투자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뭐 글로벌 대외적인 대외 그 전반적인 경기 여건 너무나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7.7%, 실업률 7.7%로 상당 부분 이제 그 뭐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그 긍정적인 소식 들려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분위기 조금 좀 이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 여건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 그 경기 민감주의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적 전망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우세한 그런 쪽으로 종목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 해답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찌 보면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없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비슷한 주식들이 또 시장에 있죠. 네. 삼성 뭐 그룹 주식들도 있고요. 삼성전기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제품 라인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 뭐 삼성 말씀하셨던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뭐 제일모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항상 삼성전자 주가를 반발짝 후행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못 사신다면 삼성물산도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스마트 기기의 또 하나의 화두는 분명히 진화다라는 것. 그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종들 그리고 장비 업종 꼭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휘는 스마트폰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휘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부품 업종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IT 부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요. IT 부품 쪽 뭐 플렉스컴이다, 네. 시그네틱스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오셨던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시장 내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조금 좀 앞서서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네. 분도 들리는데 뭐 플렉스컴이랄지 뭐 인터플렉스 많이 있습니다. 그 휘는 거 관련해서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어쩌면 조금 좀 더 앞서가는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잉크테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예, 잉크테크 종이에다가 그 어떤 회로 기판을 인쇄하는 그 잉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그 휘어지는 스마트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직 시장 내에서 이렇다 하게 지금 모멘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그리고 잉크테크까지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